정말 정상적인 생각과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박지원이가 이틀 동안 변명 같지 않은 사과를 들으면서 우러가 치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당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사과하는 표정을 볼 때에 이런 뻔뻔한 사람이 우리가 월급까지 연봉을 그렇게 크게 주어가면서 정치판을 더럽히고 추하게 만들고 기고만장하게 오만을 떨고 허세에 부리는 것을 또 4년 동안 지켜봐야 하나. 벌써부터 우라가 치밀고 정치판이 원망스럽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어느 신문의 사설처럼 이번 국회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막말로 개판을 친 국회였는데, 이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국회의원들이었는데, 이달 말에 새로 문을 열게 되는 국회는 더할 것이다. 그래서 최악의 국회가 아닌 최자를 하나 더 붙여서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다. 이런 사설과 함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방탄국회를 만들고 또 역대 가장 추잡스러운 범죄 집단들이 개판을 쳐왔던 이번 국회였는데, 그 범죄 주역들이 또다시 국회에 들어선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하고 어디에서 우리의 정치의 미래와 희망을 찾아야 하는지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뉴한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우리의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조해 왔었는데, 이제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그 희생의 대가를 돌려주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모두가 가슴이 찡해짐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번 국회에서 무슨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와중에 정말 사라져야 할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박지원이 이틀씩이나 우리 언론을 지저분하게 장식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아주 화나게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가히 인두껍을 쓴 뻔뻔함의 그 사람 박지원이가 4년 동안 우리가 또다시 봐야 할 그런 인물일까 하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지원은 어제 그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정치 인생에서 처음으로 큰 설화를 남겼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과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박지원을 정치 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절대 박지원에 관해서는 정치라는 이름도 붙이면 안 되고 거기에 구단, 잘못된 표현이다. 사기치는 구단 박지원, 거짓말하는 구단 박지원, 음모 계략하는 박지원 구단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아니, 방송에 박지원이가 나가서, 그것도 방송다운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용이죠. 유사적인 그런 방송 형태를 갖춘 김어준의 방송에 나가서 김어준과 함께 실컷 떠들어대는 잡담의 시간 아니었습니까? 아니, 실컷 떠들어대고 욕설까지 하다가 이거 생방송 나가느냐? 당연히 김어준이가 생방송 나가고 있다. 그런데 욕설을 심하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그런 꼴이 됐는데, 생방송이면은 이제 이거 편집하고 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정신 나간 소리 아니겠습니까? 박지원이는 다 알고 이런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노렸던 것이 박지원 아닙니까? 박지원이가 김어준 방송에 처음 출연했습니까? 아니, 방송이라는 것에 처음으로
출연한 그런 자리였습니까? 김어준 방송에만 해도 수십 차례 나갔던 박지원이었고, 타 방송에도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수백 번 넘치게 방송을 해왔던 박지원 아니었었습니까? 마음먹고 의도적으로 욕설을 퍼붓기로 작심한 그 방송인데,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처음으로 큰 설화를 남겼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에 대해서 언론들은 다 받아쓰고 있습니까? 가증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음날 방송에 나가서 어제 김어준 방송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인격이 넘쳐나는 그런 박지원이 된 것이죠. 어떻게 자신이 이틀씩이나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저는 이것을 사과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고 자신을 알리는 선전과 홍보의 기회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절대 고의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닌 것이죠. 의도적인 그런 행위였습니다. 사실 박지원의 노림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알리고 싶은 것, 그래서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 노림수를 바라고 있어서 한 고의적인 말이었다. 저는 이중적인 계략을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무서운 사람이죠. 박지원에게 인성이라든가 인격을 찾아본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날 방송에서 자신은 5군데나 방송에 잡혀 있는데 방송 출연을 취소한다라면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방송에 나가서 제가 잘못한 것을 사과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진실된 말일까요? 저는 아주 가증스러운 계략이 담긴 그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진행하고 있는 진행자가 글쎄요, 친절하다고 해서 그런지 어이가 없는 그런 설명까지 곁들입니다. 한마디로 방송이 정신을 못 차리고 썩어 빠졌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저기 빨간불 보이시죠? 저 빨간불이 켜지면은 방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방송입니다.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박지원이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허허. 여보시오, 공자 앞에서 문자 쓰고 계십니까? 진행자 당신보다도 내가 훨씬 더 방송에 대해서는 대선배요. 내가 그거 모르고 그런 방송을 하겠습니까? 이런 자가, 음흉한 자가 사과를 한다? 아니, 방송 출연을 취소하겠다? 무슨 소리일까요?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여기저기 출연 신청이 나오면은 다 참여를 해야죠. 나를 선전하고 홍보하는 길인데 이 좋은 기회를 왜 마다하고 거부하겠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나가서 사과한다라는 의미를 보이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이렇게 박지원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어리숙하고 순진하기만 합니다. 박지원의 이 하수에 놀아나고 있는 데에도, 박지원이 가증스러운 그런 수를 쓰고 있는 데에도 우리는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치 구단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과 똑같이 판박이가 또 하나 있죠. 이준석입니다. 이들 저질 불량품들은 정말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들은 한 번도 방송 출연하는 것을 거부하고 마다하지 않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자신을 더 알리려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포장하면서 더 알리려고 홍보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이준석과 박지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일 경우에는 오히려 숨어 지내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자 해도 손살에 치면서 부끄럽습니다. 자성의 시간,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쓰레기들을 우리가 또다시 월급을 봉급을 줘가면서 4년 동안 또 봐야 하니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서글프지요. 다시 박지원의 얘기로 좁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과로 그칠 문제입니까? 아니, 현직 대통령을 욕설을 퍼붓고 험담을 했습니다. 그런 제놈은 글쎄요, 아니 박지원이 놈 개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저는 그대로 차용하고 인용을 하면서 빌려서 써보겠습니다. 아니 지놈은 이번 정치 인생에 큰 소라를 남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이번 설화가 처음 자기 말대로 한다면 가장 큰 인생 정치 인생에서 설화가 처음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사과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지원이 어떤 직책이 있었습니까? 국가의 정보수장이라고 한다면 그의 행선과 동선은 절대 극비사항입니다. 절대 외부에 알려서도 안 되고 알려진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안보 위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의 움직임도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고 있고 또 외국에 나갈 때는 더더욱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절대로 그의 행선지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방문국을 알리지 않는 것이 절대 관례입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극비로 처리하는 것이 절대적인 관례인데 우리는 국가 수장이 국정원장이 까발리고 자신을 알리지 못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만복 때 얼마나 웃기는 일이 많았었습니까? 박지원은 여기에 한술 더 뜨고 있죠. 아니 국정원장이면은 모든 것이 비밀 속에 움직여야 하는데 자기를 알리고 싶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국정원장이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다. 얘기하고 싶어서 한마디로 꼴불견 아니겠습니까? 못난이 짓을 앞장서서 박지원이가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무식한 자들, 자격이 없는 자를 정보의 기억도 모르는 그런 기억 자체를 모르는 그런 자를 국정원장에 임명하는 그 임명권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자, 정치 인생에 큰 설화를 남겼다는 박지원 씨, 당신의 설화는 설화가 아니지요. 그 욕정도 막말하는 것 당신이 평소에 즐겨 써오던 표준어 아니었습니까? 당신이 진짜 설화를 일으켰던 그 예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신과 조성은, 당신과 조성은 이때 주고받던 일들이 진짜 설화 아니겠습니까? 2021년 9월 그쯤에 밝혀졌었는데 박지원, 조성은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은 곳이 진짜 설화 아니었습니까? 2021년대 두 사람의 관계가 밝혀졌지만은 그 사실 내막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일부분이지만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12일 인천에 갔던 조성은이 급 회가 땡긴다 이런 글을 올리자 박지원이 내일 목포로 와요. 방부 보호대회 하고 회 사줄게. 이런 댓글을 보냅니다. 사흘 후죠. 10월 15일 입원해 있던 박지원의 부인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날 조성은은 강력하고 이상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는데 영면하시기를 이렇게 페이북에다 글을 올립니다. 자,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랑하는 부인이 사망을 했는데 조문의 뜻을 보이는 것보다 강력하고 이상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는데 영면하시기를. 여러분들은 이 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부인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은 슬픈 마음에서 조문을 표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2019년 2월 16일 조성은이 피곤하다는 글과 함께 수척해진 사진을 올렸습니다. 박지원이 하는 얘기, 살 빠져 좋겠냉 이라는 댓글과 함께 조성은은 얼굴 살만이요 뱃살은, 그러니까 뱃살은 빠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체 부위를 박지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까? 그런 관계입니까? 또 석 달 후인 2019년 5월 9일 조성훈이 늘 불쑥 찾아오는 반가운 전화는 늘 설레게 한다 이런 글을 남기자 박지원은 그게 나야 이렇게 댓글로 화답을 합니다. 조성은은 대표님의 응원과 애정으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이렇게 답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5월 17일 아마 생일의 모양이죠. 조성은이 포럼을 마치고 새벽에 손편지와 선물을 받았다는 글을 올립니다. 박지원은 이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함께 못해서 미안하고 댓글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조성은이가 대표님이 안 계셔서 80%만 채워졌어요. 8월에는 100%로 만들어 주세요. 하트 뿅뿅 이렇게 댓글을 보냅니다. 같은 날 조성호는 집에서 고양이를 자기 몸 위에 올려놓은 사진을 찍어서 박지원에게 보냅니다. 박지원이는 답신에서 낭이가 행복하겠다 이렇게 답신을 보냅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짓들 하는 겁니까? 정말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난잡하고 정말 역겹다 하는 것을 저는 받아왔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들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 글을 잠시나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도 너무나도 저급하다. 꼭 이런 것을 읽었어야 할까. 그런데 설화 얘기, 사과하는 그 얘기를 빗대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설화의 원본이 이 정도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중요 기관장이지요. 평일에 46살 차이가 나는 연하의 여인입니다. 그 여성을 만나서 국민이 주는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점심, 그것도 호텔에서 먹은 거 아닙니까? 비싼 점심을 먹어가면서 사담만을 나누었을까? 이것이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형태였습니다. 비밀은 오래가지 않는 법, 사담만 나누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모두들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국정원장이 이것 이외에도 관사의 개인을 불러들이고 또 국정원에 안 가라면은 절대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언론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가에 초청해서 사담을 나눈다? 개인을 안가와 관저에 불러들인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정원의 안가가 호텔에 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이 기거하는 관사, 저는 관사에 일반 개인들이 들락거린다는 것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박지원은 조성은에게 국회의원들의 뒷조사한 내용을 일일이 공개하면서 다 내 손 아귀에 들어있다.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 국정원장이 정보 수집하는 것이 마치 흥신소 업자가 하는 그런 투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답답하고 개탄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이가 선거를 바로 앞두고 폭탄 발언을 했었죠. 검찰청에서 술 파티를 했다. 술을 먹었다. 이 말에 이재명은 이것이 얼마나 선거에 기묘한 얘기거리가 됩니까? 바로 받아서 이것은 국기문란 행위다.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아주 정부를, 여당을 매도했었습니다. 크게 부풀려 가지고 선거에 잘 써먹었지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경고성 발언을 하자 이재명은 그야말로 그 뒤로는 고양이 앞에 쥐꼬리 된 것이죠. 아무 얘기가, 이화영의 술 파티 얘기는 전혀 꺼내지 않고 국기문란 얘기도 쏙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국기문란이라고 얘기한 것을 이번 박지원의 얘기와 빗대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씨, 국기문란이라는 것은 가짜를 사기쳐서 만드는 것이 국기문란이 아니고, 박지원이처럼 국정원장이 이렇게 지저분한 연인인지 어떤 관계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묘한 그런 행동과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국기문란 아니겠습니까? 누군데 국가의 최고의 안보 지휘자 책임을 지고 있는 국정원장인데 국가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수장이 이런 사기 행각을 펼치는 것이 국기문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를 복당시키고 여기에 배지까지 달아주니, 하기야 이재명으로 볼 때는 나에 비하면은 박지원이는 그야말로 순수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또 느낄 수도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재명을 바라볼 때에, 박지원을 바라볼 때에 결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하도 답답해서 어제 박지원이가 해명 아닌 사과를 퍼붓고 또다시 사과하는 것을 보니까 우라가 치밀어서 답답해서 어제 오늘 두 번씩에 걸쳐서 박지원이 해명하듯이 저 역시 같이 박지원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